또한 리버파크 분석을 해볼 텐데요. 민간임대? 저도 처음에 민간임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임대라고 하면 우리 고정관념 있잖아요. 공공임대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약간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잖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분석 내용을 보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 유성구 도시개발사업 도안 2-2지구고요. 1단지에서 5단지까지 있습니다. 느낌이 딱 오시죠? 대단지입니다. 미니 신도시입니다. 5,329세대 어마어마한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 중에 1, 2, 3, 5단지가 이미 일반 분양은 끝났고요. 이미 판 끝났어. 그리고 민간 임대가 914개 914세대가 남아있는데 이걸 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은 뭐 펜트하우스도 있었어요. 200제곱미터가 넘는 펜트하우스도 있는데 민간 임대를 누가 펜트하우스 합니까? 그래서 제일 선호도가 높은 5984제곱미터가 민간 임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4단지는 2026년 내년에 분양 예정이라고 하니까 잠시 빼고 일단 1, 2, 3, 5단지에 민간 임대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의문점.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가 왜 민간 임대를 했을까? 민간 임대가 무슨 건설사들 또는 시행사한테 무슨 이득을 줄까? 사실상 시행사 건설사한테는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하랍니다. 왜?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허가 조건에 지자체에서 하라 그랬겠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간 임대를 일정 부분 하라고 하니까 등 떠밀리듯이 하는 거예요. 하는데 민간임대 10년 하면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물론 임대료는 받습니다만 이거 하기도 싫은데 이거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가장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임대를 가장한 분양. 10년 임대를 살고 10년 후에 내 집이 되는데 10년 전 분양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가는데 그냥 주면 그렇잖아요. 건설회사들은 등 떠밀렸으니까 메리트를 줍니다. 누구한테? 계약자들한테.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민간임대는 건설사들이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메리트를 줍니다. 계약자들한테. 그러니까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데 가격은 10년 전 가격이니까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신청 조건, 청약 신청 조건은 만 19세 이상 모든 사람, 대한민국에 세대당 한 건만 됩니다. 두 건에도 안 됩니다. 하나만 되는데 청약 통장도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 의무, 청약 통장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입주 예정 2027년 8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입주가 되는데 단지별로 상이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단지별로 살펴보면 되고요. 자, 장점이 뭐냐?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뒤에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확정 분양가라는 거예요. 판교 신도시 생각해 보게 되면 공공 분양 전환을 했거든요. 분양가가 뭐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분양을 했는데 10년 후에 주변 시세의 80%로 분양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3억이면 올라도 한 5억 정도 올라가니까 80%면 4억이니까 내가 1억을 모으면 분양 전환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격이 막 올라서 10억이 넘어버리거든요. 10억에 80%에도 8억이에요. 근데 판교가 10억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처음에 계약하셨던 10년 살았던 분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 아니 시세의 80%가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문제예요. 분양 전환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민간 임대는 좋은 거는 뭐다? 10년 후에 주변 시세가 아니라 지금 가격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생깁니까? 솔직히 돈 10억 원을요 금고에 넣어두잖아요. 10년이 지나면 명목 가치는 10억인데 화폐 가치는 7억 4천으로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 3%만 잡아도요. 그러면 자 공사기간 3년 걸리죠. 보통 분양이 유리한 게 청약이 유리한 게 그거잖아요. 계약 시점에 확정 분양가 잡고 입주가 3년 걸리면 3년의 인플레이션 방어 물가 상승률을 먹기 때문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뭐 5억인데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인데 주변 분양가가 다 올라요. 물가도 올라가가지고 3년 후에 7억이 됐어. 그럼 자연스럽게 2억을
먹는 게, 시세 차익을 먹는 게 우리 분양에 유리한 점인데, 여기는 공사기간 3년 먹고 또 10년 민간 임대하니까 10년의 개발, 13년의 개발 이익을, 기간의 이익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게 되고요. 자, 10년 임대로 거주하고 내 집이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가장한 실질적인 분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입자로 10년 살고 내 집인데 세입자처럼 떠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내 집인데 세입자로 10년 살다가 10년 후에 그냥 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도 내고, 주택수 잡히니까, 뭐, 중과세도 적용이 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 대전에 집이 있어도 서울에 집이 있는 분들은 주택수에 잡히기 때문에 서울집 팔 때 양도세, 중과세 걸리거든요. 귀찮잖아요. 그리고 종부세도 걸리고, 인별과세하게 되면 내년부터 이제 정부가 과세를 수도권 지역들은 더 세금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이라면 법적으로는 세입자예요. 실질적으로는 내 집인데 법적으로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주택수도 안 잡히고 세금도 안 내고 룰루랄라 하다가 10년 후에 13년 전 가격으로 내 소유권을 가지고 오게 되니까 13년이면 인플레이션 방어만 해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메리트를 준다고 했잖아요. 등 떠밀리다시피 이제 민간 임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임대를 가장한 분양이기 때문에 메리트를 주는데 보통 분양 기간은 어떻게 돼요? 계약하고 중도금 내고 입주할 때 잔금 내고 끝인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분양 계약하고 입주할 때까지 약 75% 정도의 돈을 내고 나머지 10년에 남았잖아요. 임대 기간 동안 나눠서 25%를 내니까 자금 부담도 완화가 된다.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나요? 야, 이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입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입지, 성심당의 고장, 대전입니다. 성심당.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유성온천역이 있습니다. 유성온천역. 여기가 유성온천역이에요. 유성온천역에서 저는 쭉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쭉 걸어서 이렇게 왔거든요. 저처럼 걷는 거 좋아하는 분은 걸어올 수 있는데 걷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좀 멀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말버스를 타든지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데 지하철이 불편하다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걸어왔죠. 이렇게 걸어왔는데 트램 2호선이 여기에 생깁니다. 그래서 원골역, 모건대역이 2028년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8년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원골역, 모건대역이 생기면 도보 이용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교통 문제는 2028년. 그러니까 이게 입주할 때쯤 되면 트램이 생겨가지고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 입주하는 거 아니고 공사 중이니까 사실상 교통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가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1, 2, 3, 5단지 지금 민간임대 현장입니다. 4단지는 내년에 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예정되어 있고요. 5단지 옆에도 초등학교 있고 자, 잘 보세요. 옆에 서남부 종합스포츠 타운이 예정되어 있고 여기 국가산업단지 일자리도 있고 그 위쪽에 도안 2지구, 도안 3지구도 2지구가 예정되어 있고 3지구가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주변에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문화시설도 만들어지고 또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아파트는 여기 유성온천역에서 도안 신도시, 도안 개발지구, 도안지구 1단계, 2단계, 3단계 쭉 진행이 되면 미래에는 지금은 이쪽에 둔산 신도시, 수도권의 1기 신도시하고 같이 개발된 이쪽에 크로바 아파트 이쪽이 대전의 중심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미래에는 아마 도안 신도시가 대전의 신축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1, 2, 3, 5단지가 이제 상세 지도인데 또 좋은 게 뭐냐면 진참천이라고 천이 쭉 흘러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현장 생생 스케치 영상도 찍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천이 흐르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1, 2, 3, 4단지를 끼고 있고 5단지 옆에는 복용초등학교도 있고요. 수변공원도 있고 쾌적성도 좋고 일자리도 있고 편의시설도 좋고 교통도 트램 2호선 만들어지면 좋고 다 거쳤네. 자, 입지 일단 합격입니다.
자, 평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84A 1, 2단지인데 포베이 구조. 가장 선호도가 높고요. 남서양,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타입입니다. 이게 뭐 청약을 해서 뭐 하는 게 아니, 청약 통장이 필요 없잖아요. 신청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는 게 좋으면 이렇게 인기 있는 타입은 빨리 달려가서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84B도 1, 2단지 포베이 구조 좋습니다. 타워형인데 타워형 또 구조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84D 2단지도 타워형으로 나왔고요. 요즘 타워형 또 구조가 잘 나오고 타워형의 장점은 그 일조권이 다방면으로 여러 방면으로 햇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타워형의 장점입니다. 자, 84A 3호단지 포베이 구조인데 포베이 구조의 장점은 동선이 편하다는 거고요. 앞열에 거실과 침실이 쭉 일렬로 4개가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포베이라는 거고요. 주방과 거실이 맞바람 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풍도 좋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포베이 구조가. 84B 3단지 5단지도 포베이 구조고 84C는 타워형인데 타워형 보시면 이제 거실하고 안방 쪽에 이제 일조권 햇볕 받는 게 이제 잘 나옵니다. 84D도 포베이 구조고 총정리를 하게 되면 1, 2단지는 포베이 구조가 84AB, 타워형이 84CD, 3, 5단지는 포베이 구조가 84A, B, D고 타워형은 C인데 빨간색 칠한 거는 주력평형입니다. 84A가 주력이라는 얘기고요.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 뭐 1, 2단지는 중간에 이제 도로로 경계가 되어 있는데 남서양, 남동향으로 향 배치도 좋고 단지 배치가 동간 간격이 넓게 잘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잡을 데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5,000세대가 넘잖아요. 1, 2, 3, 4단지는 내년에 분양하고 5단지까지 5,000세대가 넘으면 사실상 여기 안에 뭐 편의시설이나 상가들이 다 만들어지니까 미니 신도시입니다. 어지간하면 여기 도안 리버파크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뭐 유명 학원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애들 중고등학교 공부하는 애들 그런 학원들은 뭐 어디 버스를 타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습 학원이라든지 자체적인 편의시설은 단지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3단지도 뭐 반듯하게 구성이 잘 나왔습니다. 남서양, 남동향의 단지 배치 중간에 놀이터와 또 가든도 만들어져 있고 옆에 천도 오르고 사실 저처럼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여기 단지 안에서 진참천 끼든지 단지 안에서 산책만 해도 오늘은 1단지, 내일은 2단지, 뭐 다음 날은 3단지, 4단지, 5단지만 또 일주일 돌아도 우리 반려견들이 뭐 심심할 여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고요. 5단지 옆에 복용 초등학교도 있고요. 5단지 옆쪽에 이제 아이파크 시티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도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옵션은요, 84A 기준으로 볼 텐데 장점이 있어요. 민간 임대에 장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까 장점이 이제 기간의 이익을 준다고 했잖아요. 기간의 이익도 줍니다. 75% 입주하기 전까지 75% 내고 나머지 25%는 10년에 나눠서 낸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장점은 옵션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민간 아파트 전용 84 한 2,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2,5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 할인의 개념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950만 원짜리 공짜로 주고 주방 상판 고급화 329만 원 무상 제공해주고 아트월 고급화도 무상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자, 더하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먹고 들어가네요. 대략 4천만 원 정도의 메리트가 먹고 들어가니까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4천만 원이 오히려 메리트다. 라고 보시면 더 유리하고요. 다이닝 옵션은 선택 불가입니다. 이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룸이 제공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룸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다이닝룸 옵션보다 알파룸 제공도 좋은 옵션이 아닐까. 뭐 창고로 써도 되고 뭐 소재로 써도 되고 다양하기 때문에 또 뭐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해도 되니까 알파룸 제공은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3단지 18층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총 가격이, 총 분양가가 7억 7,300만 원입니다. 7억 7,300만 원. 물론 임대 보증금이 5억이에요. 그래서 임대 보증금 5억에 2억 7,300만 원을 이제 납부를 하면 7억 7,300이 되니까 이게 내 집이 되는 건데, 일단 총 분양가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임대를 가장한 분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7억 7,300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옵션하고 발코니 확장비가 공짜로 먹으니까 실질적으로는 7억 3,300 정도의 분양가에 일반적인 아파트 같으면 옵션비가 4천이 붙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7억 3천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포함된 가격이니까요. 3.3제곱미터당 2,338만원, 2,338만원 평당. 야, 이게 산 거야, 비싼 거야? 어리둥절하신 분들이 있는데, 7억 7,300만원, 2,250만원, 59A 기준이 5억 6천384만원. 이게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흐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전용 59가 대전이 5억 6천이라고? 전용 84가 7억 7천이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변 시세와 따져보겠습니다. 요즘 분양가가 5년 만에 2배가 올랐거든요. 저 중소도시들, 광역시 말고 중소도시들의 논밭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 지어도 분양가 5억 나옵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시골에. 시골 아파트 지어도 요즘 5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전의 미래의 대전의 핵심이 되는 도안개발지구에 신축 아파트, 브랜드 신축 아파트가 7억 7천이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옵션비 4천 또 먹고 들어가는데 또 기간의 이익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보면 더 느낌이 오는데, 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 지금 3.3제곱미터당 평당 2,250만 원인데 여기는 발코니 확장비도 포함되어 있고 옵션 무상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또한 리버파크 3단지에 지금 네이버 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 시세를 보니까 3.3제곱미터당 2,275만 원인데 여기는 옵션비는 별도로 돼 있어요. 분양받으신 분들. 그럼 여기에 옵션비가 붙게 되면 실제로 가격은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의 나와 있는 분양권 매물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하게 먹고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천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대전 아이파크시티 5단지 옆쪽에 있는 단지인데 1단지 2021년에 입주했어요. 여기는 우리 리버파크는 2027년, 6년의 차이가 납니다. 6년 동안 분양가가 2배 올랐다고 했죠. 앞서서 5년 동안 2배 올랐으니까 그걸 감안해 보면 근데 대전 아이파크시티가 3.3제곱미터당 2,650만 원,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입주 연도는 아이파크보다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가 6년 차이가 나니까 더 새 아파트라는 거예요. 요즘 6년이면 상당한 기간이거든요. 아이파크 시티2도 2,665만 원. 2021년에 입주했고요. 도안프루지오 디아델 2027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입지는 저는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더 비싸잖아. 2,380만 원. 그리고 유성온천역 근처에 있는 도안 2단지 호반이 여기는 입지는 좋죠. 입지는 여기 가까워서 좋은데 2,680만 원 더 비싼데 2014년이니까 13년 차이가 난다고. 13년이면 강산이 변하고도 더 지나갔어요. 2027년이 되면 호반은 이제 신축 아파트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 가격 메리트 있다. 괜찮다. 그 가격 경쟁력 있습니다. 있다라고 판정이 됐고 여기에 민간 임대 그러니까 임대를 가장한 분양이기 때문에 기간의 이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메리트 분양가에 포함된 확장비와 옵션 메리트까지 더해 보면 확실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간 임대 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 엄청 바쁘거든요. 엄청 바쁜데 이거 시간 들여서 이것도 표 만들어서 분석했잖아. 이거 힘들었어요. 자, 개념은 임대를 가장한 분양입니다. 자, 분양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라는 생각은 버려버리고 분양을 받는데 분양을 받고 10년 동안 전세에 눌러 앉아 사는 것처럼 10년 동안 전세에 눌러 앉아 살다가 10년 후에 소유권 가지고 온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년 동안 세금도 안 내고 주택수도 안 잡히고 세입자가 사실 제일 세상에 속편하잖아요. 왜? 세금도 안 내고 주택수도 안 잡히니까. 근데 세입자의 불안한 게 뭐예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이게 세입자의 제일 스트레스잖아요. 또 전세금 떼일까봐. 이 세 가지잖아요. 전세금 떼일까봐 불안하고 올려달라 그럴까봐 불안하고 나가라 그럴까봐 불안하고 이게 불안한데 자, 이게 장점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일단 실질적인 내 집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분양을 받은 거랑 똑같아요. 분양을 받은 거랑 똑같은데 내가 세입자로 10년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쫓겨나갈 일도 없죠. 올려달라고 할 사람도 없죠. 돈 떼일 리도 없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개념은 근데 더 좋은 거는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100%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75% 내고 나머지 다 짓고 나서 입주하고 25%를 나눠서 내니까 돈도 한꺼번에 안 내도 되니까 자금 부담도 덜하죠. 이것도 장점이고. 자, 또 입주 시 임대보증금이 5억이잖아요.
5억인데 대출도 80%까지 된다고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총가격부터 보게 되죠. 분양가가 7억 7,3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84A 기준, 3단지 기준입니다. 7억 7,300이 분양가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임대를 가장했다고 했잖아요. 임대를 가장한 분양이기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데, 거주하는데 임대 보증금이 5억입니다. 힐스테이트 옆에 있는 아이파크가 전세가 5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로 들어가면 5억에, 똑같은 5억인데 더 신축 아파트 5억에 사는데 힐스테이트에서 계시는 분들은 2+2 계약갱신 청구에도 4년 후에 전세금 올려줘야 되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죠. 또 여러 스트레스들이, 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도 없고 7억 7,300만 원 분양가 중에 5억은 내가 임대료, 전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2억 7,300은 이제 내가 분양받는 돈이니까 합하면 7억 7,300입니다. 7억 7,300 안에 전세보증금 5억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냥 복잡하면 7억 7,300에 분양을 받는데 입주하고 10년 동안 세입자로 살면서 세금도 안 내고 주택수도 안 잡히고 전세금도 안 올려줘도 되고 세금도 안 내고 잘 살다가 10년 후에 소유권 또 가지고 오면 이제 내 집이 되니까 가격은 올라가 있겠죠. 지금이 2025년인데 2028년에 입주 예정인데 또 10년 전세 살면 13년이죠. 13년 후가 되면 야, 이거는 그냥 쉽게 잡아도 그냥 인플레이션 방어만 해도 10억 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에 풍선 효과가 생겨서 요즘 수도권 지역들이 규제적으로 묶였잖아요. 서울 묶이고 경기도도 12곳을 토지거래가구역 투기과열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지금 풍선 효과가 경기도에서는 생기고 있거든요. 안 묶인 지역 생기고 또 집값 오르면 규제하고 수도권 전역이 규제되고 나면 내려오는 게 천안, 세종, 대전으로 내려옵니다. 투자 수요들이. 그러면 또 올라갈 때 되면 뭐 한번 치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게 202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8년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우리는 시간을 벌었잖아요. 10년 동안 세입자로 살면서 10년 후에 소유권을 딱 가지고 오니까 우리는 10년의 시간을 벌었다니까요. 자, 살펴보게 되면 임대보증금도 계약할 때 2,500 내고 중도금 3번 냅니다. 땅땅땅 내고 나머지 2억 2,500 내는데 80% 최대 80입니다. 70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이 나오는데 이제 내 집을 분양받는 거죠. 7억 7,300이니까 매매 예약금을 나눠서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자 이렇습니다. 임대보증금과 매매 예약금은 합쳐서 분양가예요. 분양가인데 계약할 때 3,500만 원 내고 2주 후에 2,500 나니까 합이 6,000이니까 7.8%. 우리 보통 계약금 10%에서 20% 내잖아요. 7.8%니까 계약금도 적게 내고요. 보통 분양 중도금을 우리가 계약금 1, 2% 내고 중도금은 한 60% 내는데 1억 내고 7,500 내고 7,500 내니까 32.3%밖에 안 내요. 그리고 잔금도 보통 입주할 때 나머지 돈 다 내는데 34.6%니까 자 계약금, 중도금, 입주금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자 이렇게 계약할 때 7.8, 중도금 32.3, 입주할 때 이게 잔금이라고 봐야겠죠. 34.6%면 다음에 74.7%, 75% 돈만 냅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받으면 100% 다 내야 되는데 이거는 민간 임대이기 때문에 75%를 내고 자 입주했죠? 25% 남았잖아요. 2,960만 원 1년 후에 3.8% 내고 또 1년 지나서 2년 후에 3.8 이제 3년 후에 3.8 4년 후에 3.8% 2,900 2,960씩 내는 3천만 원씩 내고 그다음 쭉 거주하다가 마지막 10년에 10% 냅니다. 그러니까 10년이나 지나서 또 10% 내니까 야 자금 부담은 상당히 완화되겠네요. 그렇죠? 요즘 대출 받기 전쟁이잖아요. 수도권 지역은 진짜 대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금 마련하느라고 막 미쳐버리는데 75%만 내밀고 입주해서 10년 잘 살다가 그 다음에 허리끈 졸라매고 돈 모아서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후에 돈 내고 10년 후에도 돈 내면 100% 완료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0년 후에 10년간 그러니까 임대로 거주하는 10년 동안은 내가 법적으로 세입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인데 법적으로 세입자이기 때문에 좋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 사는 집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 세금 내기 싫어, 진짜. 종부세 싫어요. 주택수 세금에 빠져나가고 10년 동안 보증금 인상도 없습니다. 세입자들 제일 불안한 게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주고 나가라고 하는 건데 그럴 리도 없고 10년 전 가격으로 기간 이익을 먹으니까 분양 전환되어서 좋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지. 소유권을 10년 동안 살다가 가지고 오는데 소유권 못 받으면 어떡하죠? 하고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번호표를 뽑아둔다는 얘기인데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서울대 학교 가면 저희 아버지가 아파트를 준다 그래요. 아버지를 못 믿어. 그러니까 그 집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설정을 합니다. 예약을 딱 해놓고 설정을 하면 가등기가 돼요.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올라가는데 가등기만으로 어떤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 일단 보세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막 공부하고 있었는데 서울대 합격되기 전에 아버지가 친구한테 집을 팔아버렸어요. 소유권이 친구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서울대 합격했어. 그러면 내가 가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합격했으니까 예약 조건이 성립이 되니까 내가 본등기를 할 수가 있어. 등기해버리면 아버지 친구가 가져간 소유권이 나한테 오게 되고 아버지 친구가 가져간 소유권은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전한 거예요. 조건이 성립됩니다. 여기 조건은 10년이 지나면 본등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등기 딱 설정해 두게 되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이게 안정성 보장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10년 살다가 팔고 싶은데 임대에 살다가 팔 수 있어? 팔 수 있습니다. 임차권, 매매 임차권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피 받고 팔아도 됩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피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3천, 5천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얼마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나는 5년 살다가 그때 시세 상황 보고 뭐 피 받고 임차권도 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대전의 입주 물량 2027년에 좀 많은데 이게 도안지구 때문에 리버파크가 영향을 상당히 줄 것 같은데 자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세로 10년 입주하고 10년 살다가 소유권 가지고 오니까 2027년, 뭐 2026년에 뭐 아무리 물량이 많아도 뭐 어쩌라고 나는 2035년, 2037년에 소유권 가지고 올 때 집값이 올라가 있으면 되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몰라 나는 그냥 잘 살다가 나중에 10년 후에 올라가 있으면 돼. 올라가 있습니다. 10년 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또 대전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많은데 대전은 주택 보급률도 광역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미분양도 대전은 1,514가구 정도 되는데 미분양이 뭐 서울에 비하면 많은 편이지만 서울이 특수한 도시지 대구, 부산,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대전은 미분양 부담 별로 없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져보게 되면 입지는 괜찮습니다. 입지 괜찮아서 4점 만점을 줬고요. 가격도 기간의 이익과 또 주변 시세와 옵션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발코니 확장비도 무상 제공해주는 걸 감안해보면 4점 괜찮습니다. 교통이 지금 좀 불편한데 2028년에 트램 완공되면 교통 여건도 4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5천 세대니까 편의시설이 다 갖춰지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품화, 중품화 단지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 세대수는 이거는 5천 세대니까 말이 필요 없고 힐스테이트, 브랜드 말이 필요 없고 쾌적성 너무 좋고 주변에 그 일자리도 생기잖아요. 대전에 또 일자리가 많은 게 장점이니까 미래 가치까지 생각해 보면 별 4개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민간 임대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결국에는 임대 전세로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인데 10년 후로 전세 거주하면서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안전하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된다. 그리고 임차권 매매도 된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따지고 보니까 어떤가요? 메리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제 하나씩 따져보니까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